흑수저도 충분히 모을 수 있는 돈이고, 자, 여기서 이제 저축을 해가지고 월 100, 200 정도 네, 남겨놓고, 그리고 이거를 뭐 8%, 10%, 12%로 투자를 한다. 네, 그러면은 충분히 50세 은퇴해가지고 네, 괜찮은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35세에 5천만 원을 모았으면은 노후 자금으로 충분한가? 그런 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도 매우 궁금해져가지고 낙원 계산기를 막 돌려봤습니다. 자, 제 어떤 페이스북 친구분, 이분도 유튜브를 하시는데요. 연애 유튜버 노미 언니라고 합니다. 네, 이분은 그 연애 유튜버이신 것 같은데, 네, 저는 이거는 관심이 없고, 이 글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하나 발굴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런 댓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나는 뭐 결혼을 하는데 나는 지금 30대 초반인데 1억 천을 모았고 남친은 1,000만 원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30대 초반인데 제 주변에 3천, 5천도 잘 없고요. 라는 말을 한 겁니다. 저는 이때 좀 충격이 왔죠. 왜냐하면은 뭐 저 같은 경우는 2008년에 공익이 끝날 때 한 2,500만 원 정도 모았거든요. 왜냐면 집에서는 엄마 나 돈 없어 난 가난한 공익이야 하면서 용돈 50만 원씩 뜯어냈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체스 과외를 해가지고 돈을 여기저기서 좀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주식시장에 넣어보니까 2,500만 원이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취업을 2009년에 해가지고 저희가 10개월 동안에 연봉 2천만 원을 받았는데 네, 제 자산은 4,950만 원이 되었습니다. 2009년 말에요. 왜냐면은 요 돈을 제가 2009년 상승장에 주식에 또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돼가지고 사실 뭐 저는 5천만 원이 큰 돈이라고 생각한 적은 사실 별로 없었는데 이때 좀 충격을 받았죠. 오잉? 30대 초반인데 제 주변 3천, 5천도 잘 없다. 아하, 야, 그럼 이분들은 제대로 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게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남친은 1,000만 원도 없다. 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낙원 기상기를 돌려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앞서서 사실 50세면은 직장 생활이 끝난다고 봐야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뭐 이런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생애 주된 일자리를 그만두는 평균 연령이 49.4세라고 합니다. 2020년 데이터거든요. 무슨 노동 관련 연구소에서 나온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생각을 했죠. 한국 기업들은 합리적인 편이네. 왜냐하면은 자, 밑을 보십시오. 자, 34세 이하가 그 임금이 1이고 생산성이 1이면은 35세에서 54세는 임금이 1.73으로 올라가고 생산성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55세 넘어가면은 임금은 34세 이하 대비 3배를 받으면서 생산성은 한 절반 정도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업은 당연히 이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자, 그래서 주주로서는 미소를 짓게 됩니다. 아하, 이 사람들이 사라지네 하고요. 그런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15년밖에 안 남은 겁니다. 35세 5천을 모았다. 그러면은 15년 후에는 직장을 빠이빠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야, 나는 아닐 거야. 나는 60세까지 버틸 수 있어. 나는 임원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런 확률은 사실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비관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나도 50살에 잘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그 후에 치킨집으로 가가지고 제 2의 인생을 차릴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50세까지 승부를 보는 게 훨씬 더 좋겠죠. 네, 근로자의 소득을 분석을 해보니까 뭐 대충 뭐 월 300에서 400 정도 버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있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재미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계산기를 돌려보겠습니다. 자, 계산기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자, 보유 자산은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참고로 구글에서 낙원 계산기를 치면은 여기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은퇴 시기는 15년 후이고요. 명목 수익률은 제가 8% 정도로 잡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할투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연 8%못 버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분들은 퇴출자갑니다. 네, 저희 종교에서 빠이빠이 안녕, 다른 종교로 가, 이렇게 제가 내쫓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축을 한 푼도 안 했어. 그러면은 이 5천만 원이 15년 후에 1억 6천만 원입니다. 조금 모자라죠. 그쵸? 네, 그러면은 월 100만 원 정도밖에 못 씁니다. 참고로 요 100만 원은 지금 현재 가치 100만 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월 100만 원씩 연 1,200만 원을 저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축액은 그 인플레이션과 똑같이 연 2%로 늘어난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니까 15년 후에 자산이 5.24억이 됐는데 이거 가지고는 한 월 200 정도 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조금 모자라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2,400, 그러니까 월 200만 원을 저축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니까 총 자산이 9억이 나오고요. 그러면은 한 월 350만 원 정도 쓸 수 있다. 9억을 8%로 불려가지고 이제 돈을 만든 다음에 그거 가지고 일부는 지출을 하고 일부는 인플레이션 대비로 그 원금에 다시 추가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5천만 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연 2,400을 저축을 하면은 15년 동안 저축하면 그 돈이 9억이 돼서 그러면은 나중에 현재 가치로 월 350만 원 정도 쓸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난 도저히 월 200은 저축을 못할 것 같아. 이건 너무 개빡세잖아. 네,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뭐냐면요. 투자 수익을 늘리는 겁니다. 자, 8%에서 한번 10%로 가보시죠. 네, 그러면은 네, 자산이 6억이 되고 6억에서 10% 수익이 나가지고 월 300 정도 쓸 수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거 좀 모자라다 하면은 12%로 가봅시다. 12%로 가면은 네, 자산은 7.7억으로 불어나고 요 자산을 12%로 불리니까 월 500을 쓸 수 있다. 이게 대박이죠. 자, 12%로 돈을 벌리면은 월 500을 쓸 수가 있고 8%로 불리면은 월 200밖에 못 쓴다. 아니 도대체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 하실 텐데요. 자, 첫 번째 15년 동안 8%로 불리면은 나중에 원금이 5억이 되죠. 그리고 이 5억도 8%로 불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금에서 나오는 투자 수익도 상당히 적은 거죠. 그러니까 많이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12%로 하면은 원금이 7.7억으로 원금 자체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 원금에서 나오는 투자 수익이 12%니까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8% 12%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8% 200만 원 인생, 12% 500만 원 인생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저축? 나는 욜로야. 저축 따위는 안 해. 나는 투자왕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빵으로 가보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 5천만 원을 12%로 불려도 택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14%? 이것도 별로고요. 16%? 그렇지. 이 정도 벌면 됩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을 가지고 나는 욜로로 살고 펑펑 다 쓰고 투자왕이 되겠다 하면은 연 16% 정도의 수익을 내면은 그 돈이 4.6억이 되고 요거를 계속 불리면은 한 월 400 정도 쓸 수가 있는 건데요. 물론 저는 이거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복리 16%가 달성 불가능한 건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런 게 훨씬 낫죠. 근데 저축도 어느 정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이 정도 저축을 한다고 치고 네, 그러면은 자산이 11억으로 늘어나고 이 11억을 16%로 불리기 때문에 네, 월 1,000만 원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포인트는 그거죠. 자, 일단 그 돈이 5천만 원이라는 것 자체는 많지는 않은데 여기다 이제 저축을 하고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고 투자 수익률이 높으면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투자 수익률에는 8%, 10%, 12%가 하찮아 보이는데 어마어마한 차이를 낸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돌아가 보면요. 결론. 35세 5천을 모으면 노후 자금 충분한가? 네. 결론은 50세까지 은퇴할 때까지 충분한 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아직은 진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개선이 필요하겠죠. 네. 수입, 지출, 투자. 요 세 개 중에서 어디선가는 개선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이분들이 30대 초반까지 3천, 5천을 못 모았다라고 하면은 그분들이 뭐 알뜰 살뜰 잘 아끼고 살고 투자를 엄청 잘했다라고 보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35세에 5천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뭔가 개선이 필요한 겁니다. 네, 수입을 늘리든지요, 승진을 하거나 부업을 해야겠죠. 또는 지출을 줄이거나, 네, 생선은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물고기는 먹으면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내일도 또 볼 수 있습니다. 네, 먹은 셈치고 하는 것도 먹은 거랑 거의 비슷한 거죠. 야, 비만이 내가 그 말하니까 좀 웃기다. 자, 어쨌든, 네, 그렇고, 아니면은 투자의 신이 되는 겁니다. 이 세 개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세 개를 다 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그냥, 저축을 하나도 안 해도 그 투자 수익을 연평균 15% 이상을 올리면은 그거로도 먹고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그 투자도 되게 잘하고 두 자리 수익을 내고 그리고
그 수입도 올리고 지수도 수준이면 그게 가장 좋겠죠. 그렇죠. 자, 용납 못하는 거는 이제 이런 겁니다. 나는 흙수저에게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준 게 없어. 그래서 나는 평생 가난할 거매. 네, 보시다시피 그럴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35세에 5천만 원. 이거는 흙수저도 충분히 모을 수 있는 돈이고, 자, 여기서 이제 저축을 해가지고 월 100, 200 정도 네, 남겨놓고, 그리고 이거를 뭐 8%, 10%, 12%로 투자를 한다. 네, 그러면은 충분히 50세 은퇴해가지고, 네, 괜찮은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또 긍정적인 영상을 만든다니. 내가 기특하다, 야. 아유, 기특해. 야, 잘했다, 야. 네, 그렇습니다. 네, 할투의 모든 영상을 요약한 사이트도 있고 할투맵이 있는 거 잘 아시죠? 그리고 이 영상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유익했는데 동일하시면 구독을 해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고요. 특히 35세 5천 정도 모으신 분들한테 널리 퍼뜨려 주시고요. 네, 32세 3천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